여러분은 요즘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거우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심스러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보고 싶던 친구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친구들과의 만남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느낌이 든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통화할 때마다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고, 만나자는 연락을 받으면 왠지 모를 피로감이 몰려오시나요? 그리고 혹시 이런 감정들이 나이 들수록 더 자주 찾아오시진 않나요? 바로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고 계실 그 미묘한 감정의 변화들.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제 친구도 없이 혼자 살아야 하나? 내가 잘못된 걸까? 젊은 시절에는 인생의 전부였던 친구들인데, 왜 나이가 들수록 그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지는 걸까요? 이런 고민들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큰 위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이 감정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성숙해진 자신을 만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둘째, 더 이상 죄책감 없이 불편한 만남을 정중히 거절하는 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동안 억지로 웃으며 참석했던 모임들, 이제는 편안히 아니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로움이 아닌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잠시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인생에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작년 겨울부터 시작됩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와의 마지막 만남에서였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원래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친구들의 이야기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어요. 한 친구는 자녀 자랑을, 또 다른 친구는 손주 자랑을, 그리고 또 누군가는 주식 투자 성공 이야기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런 자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펜을 들고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만났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우리는 어땠나요? 친구들과 만나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질 때는 마치 내일이라도 다시 만날 것처럼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어요. 친구의 자녀 자랑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누군가의 투자 성공담이 괜히 언짢게 신경 쓰였죠. 점점 더 만남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친구들의 달라진 가치관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자녀 교육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다른 모든 것을 희생했고, 또 다른 친구는 노후 준비를 위해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었죠. 그들의 선택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너무 달랐어요. 저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꿈꾸는데, 친구들은 늘 더 많은 것을 원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면서 저마다의 방향으로 가지를 뻗어가는 것처럼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모든 친구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얼마 전 저는 오랜 친구 한 명과 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나는 말이야,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아파트 뒷산에 올라가. 거기서 만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분과 나누는 10분의 대화가 다른 어떤 모임보다 더 행복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야 알겠구나.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를.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많은 친구가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는 단 한 사람과의 진솔한 대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경우는 이렇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5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 한 명과만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자녀 자랑도 하지 않고 재테크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날씨 이야기를 하다가 때로는 건강 걱정을 나누고 가끔은 추억을 회상하며 웃음 짓죠.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친구들과 멀어진 후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남편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자녀들과의 시간도 더 소중해졌어요.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그 어떤 친구와의 만남보다 더 즐거워졌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적은 수의 관계에 더 깊은 의미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와 멀어지는 과정에서 때로는 마음 아픈 순간도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30년 동안 매달 만나던 친구 모임에서 한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 말을 안 듣잖아. 내가 볼 땐 다 부모 잘못이야. 애한테 화내지 말고 무조건 받아주기만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그 자리에는 손주 육아로 고민하는 다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각자의 가치관이 더욱 뚜렷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치관의 차이가 때로는 깊은 골이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런 차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마치 각기 다른 흙에서 자란 나무들이 저마다의 모양새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름의 지혜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특히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현재의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 가장 잘 맞는 사람들이구나. 실제로 저는 요가 수업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더 편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만 현재의 관심사와 가치관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옛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성장 과정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마음에 담아두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불행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욱 필요합니다. 타인의 불행에 공감하되 그 불행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친구를 반갑게 만나고 돌아와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저는 그런 날이면 늘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을. 젊은 시절에 우리는 늘 바빴습니다. 친구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죠. 때로는 내 진심과 다르게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동틀대를 바라보는 시간이 그 어떤 모임보다 소중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동네 산책길에서 만난 노을과 함께하는 순간이 옛 친구들과의 수다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죠. 며칠 전 오랜만에 만난 조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모,
요즘 표정이 참 편안해 보이시네요. 전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었다는 거요.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니 자연스레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된 거겠죠. 이제는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제 안의 평화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나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가끔은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어떤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는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새로운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젊었을 땐 늘 누군가와 함께여야 시간이 더 알차고 좋았는데 지금은 혼자 있는 게 더 좋아요. 책 한 권 읽고 산책하고 가끔 전화로 안부나 묻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끔은 옛 친구들이 그립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더 깊어진 내면의 평화입니다. 마치 깊은 호수처럼 보여하지만 그 안에는 더욱 풍성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죠. 이것이 제가 발견한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친구와의 이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이렇게 달라져도 괜찮을까? 이제 혼자가 더 좋아져도 되는 걸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나무가 계절에 따라 잎을 피웠다 떨구는 것처럼요.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계절에는 그만의 아름다움이 있다. 젊은 시절에 우리가 활기찬 봄이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무르익은 가을을 살고 있는 것이겠죠. 가을날의 단풍이 봄날의 새싹보다 덜 아름답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루를 정리하는 저녁 무렵 창가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아, 오늘도 참 좋은 하루였다. 내일은 도서관에 가서 새로 나온 책을 읽어볼까? 주말에는 손녀와 공원을 산책하면 좋겠다. 이런 소소한 기대와 만족이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는 삶으로 채워보세요. 진정한 행복이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이렇게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고요히 숨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자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양의 현자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60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 단순히 청각이 나빠진다는 뜻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불필요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귀 기울일 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친구들의 수다 소리 대신 고요한 아침의 새소리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모임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대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만남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더 깊은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내면의 소리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고요함이 때로는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내면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만의 고요한 지혜를 꽃피울 때입니다. 여러분, 삶이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물은 거센 물살로 바위에 부딪히고 때로는 소란스럽게 흘러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물줄기는 더욱 깊어지고 잔잔해집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관계는 멀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후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삶을 향한 자연스러운 걸음일 뿐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불편한 모임은 정중히 사양해도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마음이 편한 한두 명의 친구와만 가끔 차 한 잔의 여유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의 수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우리는 모두 같은 여정 위에 있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더 깊어지는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하루하루가 고요한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이 이야기가 필요하실 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지혜 마음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